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1년간 사내 연애 후 결혼했고, 누구의 형편이 더 기울거나 나은 것 없이 둘 다 비슷했어요. 입사 시기도 비슷하고 지출 성향도 비슷해서 모은 돈도 거의 같았고 양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전셋집 얻어 무난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부딪힌 부분도 없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이야기가 잘 통해 결혼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살면서 시댁 문제, 친정 문제로 속 썩일 일 없이 무난하게 살겠다 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시어머니께서 실은 오래전 재혼으로 돌아오신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중학생이었을 때 이혼으로 연락이 끊긴 남편의 친모가 어디선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죠. 평소에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푼수라고 불리는 고모님이 계신데 그 고모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다가 밝혀진 겁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시던지요. 재혼 과정이 흠은 아니지만 결혼 전 집안 사정은 서로 숨김없이 알아야 한다는 주의라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그런 걸 왜 숨겨? 숨긴 건 아니야. 그게 숨길 일이라도 돼. 그냥 미처 생각지도 못할 만큼 오래전 일이라 말을 못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으로 친어머니가 계신 걸 어떻게 잊어서 말을 못해? 아무리 지금은 연락 끊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엄마도 내가 졸지에 시어머니 2명 모시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많아. 걱정하지 마. 중학교 때 두 분 이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따로 연락해 온 적 한 번도 없었고 아마 나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나한테 아들 노릇, 너한테 며느리 노릇하란 소리 못 하겠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래. 남편 말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혼도 그분의 유책 사유라 어릴 때부터 이야기만 꺼내도 시아버님께서 노발대발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도 15살까진 함께 살았으니 가끔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시어머니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솔직히 엄마 빈자리는 못 느끼고 자랐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의 친어머니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시어머님과 같은 대접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맞이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혼이면 언제 곧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안이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실제로 시집살이라고 느낄 만한 일도 한 번 없이 갈 때마다 어려운 손님 대접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앞에서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지간해선 하고 싶은 말 참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라 대체 무슨 사고를 쳐서 그러는 거냐고 다그치자 그러더군요. 엄마한테 이 연락이 왔어. 엄마? 어머님? 어머님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엄마, 나 낳아주신 엄마. 뭐?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한 거 들었다고 좀 만나고 싶다고 보자길래 오늘 점심에 만났었어. 점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간다더니 가서 친엄마 만나고 온 거야? 어, 너한테 말하면 전에 내가 한 말도 있고 하니 괜히 신경 쓸까 봐 혼자 갔다 왔지. 에휴, 그래서 잘 지내셨대? 얼마 만에 연락하신 거야?
얼굴은 좋아 보이더라. 한 21, 2년 됐나? 근데 신기하게 옛날 얼굴이 보이더라고. 내내 찾지도 않으셨다면서 갑자기 결혼했다니 보고 싶으셨나? 어, 근데 화정아, 언제 너도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싶다는데. 뭐? 됐어. 오빠, 그건 오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잖아. 아무리 오빠 낳아주신 분이라지만 난 청주 어머니 말고는 시어머니로 대접해드리기 힘들어. 그리고 괜히 만나면 그날부터 시어머니 한 분 더 챙기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싫어. 알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는 거잖아. 그냥 밥 한 끼만 같이 하자. 엄마가 나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낳은 자식이 나 하나라. 거기다 대고 무작정 거절하긴 좀 뭐했어. 남편이 하도 간곡히 청하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했습니다. 딱 한 번이고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뒤로는 남편 선에서 해결하기로 약속도 했고요. 남편 낳아주신 분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할 수 있겠지만 불안에 앞서 마음이 내키진 않더라고요. 부모 자식 문제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기 쉽잖아요. 게다가 일전에 남편의 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불같이 화를 냈던 시아버님 모습만 생각하면 그분과 자주 연락하면서 고부간으로 지내는 건 언감생심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준비한 자리에 나가 그분을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설마 했는데 과거 교직에 있으셨단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었던 조규자 선생님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라고 칭하고 싶지도 선생님이라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체벌이 꽤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러 문제 삼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남자 선생님들께서 버릇 잡는다고 애들 뺨을 때려도 도리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을 정도로 체벌에 관대했던 시기였죠. 당시 국악부 담당 선생님이었던 그 여자는 늘 장구채를 들고 다니며 휘두르곤 했어요. 졸았다고 때리고 자기 물컵 씻어놓지 않았다고 때리고 칠판을 제대로 닦아놓지 않았다고 때렸죠. 단순히 체벌만 있었더라면 그냥 좀 형편없는 선생이었다 치고 말았겠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저는 당시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를 안 순간부터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저것 캐묻던 그 여자가 남편이 잠시 주차 문제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몰랐다고 하더니 억지로 나온 사람처럼 표정이 좋지 않은데 내가 많이 불편해? 네,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생각지 못한 자리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아니야, 이해해. 나도 태건이 앞에 나타나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거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화정 씨는 좀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내가 태건이 낳은 친모인데 안방에 들어앉아 시어머니 소리는 못 들어도 가끔 이렇게 자식 며느리 데리고 데이트 정도는 했으면 싶어서. 시어머니 대접바라면 좀 그런가? 죄송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오빠랑도 미리 이야기는 끝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오빠 낳아주시고 얼마간 키워주시기도 했다니 그거 생각해서 나온 자리예요. 앞으로 이런 자리 만들어봤자 아버님 어머님께도 눈치 보이고 죄송스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죄송스럽다니? 그러니까 탈건이 아빠랑 그 계모한테 미안해서 남편 친엄마인 나를 만나기 힘들다 그거야?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제 두 번째 부모님이다 하고 모시려고 마음먹은 건 그분들인데 그분들 기분 언짢게 만들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태건이가 좀 맹랑한 구석이 있는 여자랑 결혼했네. 기분 상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변명하고 오빠한테 맡겨놓으면 불편한 상황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았고 처음엔 표정 관리를 하던 그 여자도 점점 표정이 굳더라고요. 시부모님 핑계를 댈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만약 이혼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저한테는 또 다른 비극일 뻔한 거죠. 그 여자와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저에게 생각 이상의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잊는 데 도움이 된 건 시간뿐이었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 기억이 되살아나더군요. 밤에 악몽을 꾸다 깨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괜히 남편을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나 우라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남편이 그 여자 자식일 건 또 뭔가요? 남편과 사이도 좋고 부부로서 문제도 없지만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제가 불편한 자리에 갔다 와서 삐진 걸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 대놓고 불만은 표현하지 못하는데 은근슬쩍 자기도 서운한 내색을 하고요. 언제까지 말 안 할 건데?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기분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거야. 그게 그 말이지. 우리 엄마 보러 간 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를. 오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나 앞으로 그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행여나 다시는 그런 자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시부모님은 청주 아버님이랑 어머님 뿐이니까 괜히 더 욕심부리지 마. 알았다니까. 내심 서운해하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는 하니 저도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심 시부모님 몰래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함께 산 기억도 너무 오래전이고 친엄마라고 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건 아니라지만 낳아주신 엄마가 찾아와 그동안 나누지 못한 모자간의 정을 나누자는데 친자식으로선 외면하기 힘들었겠죠. 속상한 마음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 사건 이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오해를 풀게 된 6학년 때 친구였죠. 친정에 연락하자니 괜히 신경 쓰이실 것이 분명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자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진짜야? 조 기자가 너희 시엄마, 아니, 그러니까 남편 친엄마라고? 그렇다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진짜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을 거다. 나도 황당하고 어이없어 미치겠어. 어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또 그것대로 열받는 일인데. 몰라. 지금쯤 교감이나 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조기 퇴직하고 그냥 집에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이없겠다. 너 알아보는 것 같진 않고? 전혀. 날 알아봤으면 그 자리에서 아들 며느리 끼고 데이트하고 싶단 소리를 했겠어? 그렇지. 사람이면 그런 소리 못하지. 너가 그때 좀 힘들어 했냐고. 너 그때 도둑 누명 쓰고 선악 패거리들한테 좀 괴롭힘 당했어? 게다가 그 일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또 연락 오고 만나야 할까봐 스트레스야. 그럼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이건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갈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아, 맞다. 예전에 얼핏 희준이가 같은 학교에 근무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너 기억나? 홍희준 걔가 초등 교사 됐거든. 홍희준? 글쎄. 그 욕심에 못해도 교감까지는 찍고 정년까지 버텼을 건데
무슨 일로 조기 퇴직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친구는 오랫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고,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말자 자기 체면을 걸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웬 굴비 한 상자가 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굴비인가 싶었는데 조기자 이름으로 된 수신처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대로 바닥에 내동뱅이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팀이랑 신나게 회식하고 있을 남편에게 전화했죠. 왜? 아니, 무슨 일인데? 회식한다는 사람한테 전화야. 오빠, 엄마한테 우리 집 주소 말해줬어? 어? 오빠 친엄마한테 우리 집 주소 말해줬냐고. 아이, 화정아, 아이, 지금 잘 안 들린다.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당장 들어와, 당장!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저는 택배 상자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씩씩대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말 한마디로 그래 앞으로 각자 잘 살자 하고 끝날 사이가 아니고 말고요. 남편은 부랴부랴 회식 도중 집으로 왔고 영문을 모르니 무슨 일인가 싶어 제 눈치를 보다 현관에 택배를 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굴비? 엄마가 보낸 거야? 왜 우리 집 주소를 오빠 마음대로 알려드려? 뭐가? 집 주소 정도는 알려드릴 수도 있지. 엄마가 나 먹이고 싶다고, 뭘 좀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말아? 내가 싫댔잖아. 오빠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내가 싫다고. 그렇다고 연락을 끊고 살 순 없잖아. 늦었지만 자식이랑 연락하고 싶다는 분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싫어할 일이야? 너한테 연락하고 지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다. 그냥 내가 싫어. 만약 이 일 아버님께서 알면 어쩔래? 그래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뭐랑 내가 말 안 하는 아빠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빠 찾아갈 일도 없을 텐데. 아시면, 아시면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 아니, 그럴 일은 없다니까. 당신이 말 안 하면 되잖아. 나는 절대 말 안 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 걸었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대로 결국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 자존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아무리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학교 폭력을 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 일을 남편의 친엄마가 시작한 일이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받을 충격도 고려한 거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쓸데없고 지나친 배려를 한 거였어요. 그 여자가 보낸 굴비를 굽지도 못하게 하고 냉동실에 처박아 뒀더니 남편도 마음이 상했는지 며칠간 냉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엄마. 아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태거나 지나가는 길에 여기 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네 생각나서 들렀어. 연락은 하고 오지. 우리가 언제 올 줄 알고. 안 오면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도 되는데 뭘. 일단 들어가자. 너무 황당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놀라서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남편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로선 손 떨리게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결국 그 여자를 집에 들이게 되었고 그 여자는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흥미롭게 구경하더라고요. 엄마, 뭐라도 마실래? 커피? 곧 찰 시간인데 커피는 무슨 괜찮아. 아니야. 이 차라도 내드릴게. 전에 신혼여행 갔다가 사온 차가 있는데. 아이, 자기야. 그 차 어디에 뒀더라? 없어. 청주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가는 길에 전부 드렸잖아. 아,
그랬나? 그럼 뭐 주스 같은 거 없나? 없어. 오빠나 나나 주스 좋아하지도 않는데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 뭐라도 내어드리고 싶어하는 남편의 물음에 계속 툴툴거리기만 하니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더는 묻지도 않고 물을 따라 가져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방에 들어가 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아 거실에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답게 참 예쁘게 하고 산다. 둘이 살기엔 집이 좀 큰가 싶기도 하네. 당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아이 생기면 짐도 많아질 거고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겠다 싶어서. 왜 당장 계획이 없어? 결혼했으면 얼른 애를 가져야지. 낳긴 낳을 생각인데 화정이 임신하면 당분간은 외벌이가 될 텐데 그러기엔 형편이 빠듯하기도 하니까. 둘 다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 일단 형편 생각하지 말고 나아야지. 그리고 요즘은 뭐 막달까지도 일하던데 왜? 전에 나 일할 때 보니까 어떤 선생은 출산 당일까지도 오전 회의 다 하고 병원에 입원하더라. 그게 가능해?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그리고 애 낳으면 적어도 1년은 육아 휴직 써야 하는데 아빠도 너무 멀리 살고 이 사람 장모님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부탁하기 좀 힘들어. 그럼 내가 봐주면 되지. 나 뒀다 뭐하니? 내가 와서 애도 봐주고 그러면 좋겠다. 내가 너네 아빠랑 헤어지고 한동안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저 세상이 원망스럽고 한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크긴 했어. 그동안 너네 아빠 많이 참아줬지 뭐. 나도 많이 반성했고 행여 너네 아빠가 알게 된다더라도 이 정도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려고 해. 부부의 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모자간의 인연이 끊어진 건 아니지 않니?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손주 자롱 떠는 재미도 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싶어. 아빠가 허락하면야. 오빠, 나 좀 봐. 어? 도저히 듣자 하니 들어줄 수가 없어 결국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당장이라도 그 얼굴에 대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거였어요. 왜 그래? 엄마 눈치 보이게. 지금 오빠가 친엄마 눈치 볼 때야? 당장 가시라고 해. 뭐? 임신해도 막달까지 일을 해? 애를 낳으면 자기가 봐줘? 어이가 없어서. 야, 엄마는 그냥 내 생각해서. 그럼 둘이 가서 이야기하든지. 나 앉혀놓고 그런 소리 하는데 얼씨구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겠어? 당장 내보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야, 서하정. 너가 참으면 또 뭘 어떻게 참을 건데?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적당히 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경우 없이 굴어야겠어? 내가 너 보고 엄마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의 없이. 오빠 엄마 때문에 난 죽으려고 했어. 뭐? 오빠 엄마 때문에 나는 고작 13살에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살던 집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다고. 결국 참지 못하고 조용히 이를 갈며 읊조리던 내 말에 남편은 너무 놀라 말문에 막혀버렸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노려보는 내 눈빛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혼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머지나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남편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보냈다며 자초지종을 묻길래 힘겹게 지난 날을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는 13살 여자애들을 상대로 정치질하던 아주 치졸한 선생이었습니다. 은근슬쩍 애들을 나누어 차별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 이간질해서 회방을 놓기도 했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콕 집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여름방학이 끝난 어느 날이었죠. 방학 때 학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서야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지만요. 길에서 선생님을 마주쳤으니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했는데 자리 배치를 할 때부터 저를 일부러 같이 놀던 무리에서 떨어뜨려 앉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선생님이 착각하셨나? 내가 저 친구들이랑 친하다는 사실을 모르나? 그랬죠. 그런데 그 뒤로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심부름을 시켜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곤 하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정이 너 조규자한테 찍혔나 보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저 사이를 벌려놓거나 제가 남자애랑 손을 잡고 다닌다는 둥 글짓기 숙제를 할 때 친구들 욕을 썼다는 둥 하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오해를 만들어 왕따가 된 거예요. 그 사이 물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적도 있지만 그 여자는 제가 기질이 예민해서 착각한 거라며 어물쩍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해가 쌓인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이 심해지니 못 버티겠더라고요. 자세히 말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있더라면 아마 그 선생은 못해도 정근이고 애들은 강제 전학이었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13살 그 어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하고 학교에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기질적으로 예민한 애가 자꾸 학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고 곤란하게 한다는 말뿐이었고요. 결국 차라리 죽겠다고 아파트 8층 높이 아파트 난간을 넘어가 난리가 났었죠.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 아저씨와 부모님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울면서 안겨 나왔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들어 부모님은 교장 선생님 면담 신청을 하고 일이 좀 커졌지만 담임이 그랬단 명확한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 되고 졸업이 코앞이라 애들에게는 어거지 사과를 시켜 끝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겐 몇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했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오랫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어제 일처럼 다시 그 일이 떠오르면서 성인이 된 후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어쩌겠어요.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대신 사과하며 다신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한 겁니다. 어쨌든 털어놓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확실히 말해서 더는 그 여자를 마주치는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속 시원하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한 것이 하나 없었고 반성 같은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뻤어요. 그렇게 앞으로 저희 부부 미래 계획을 수정하며 하루하루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는데 언젠가부터 남편 태도가 좀 이상한 겁니다.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도 힘들고 냉장고 여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밖에서 저녁 좀 먹고 들어와 달라고 했죠. 남편도 몇 시간을 변기를 붙들고 토하며 고생한 것을 본지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온다는 사람이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한 번은 갑자기 자두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오는 길에 좀 사다 달라고 했더니 귀찮다고 그냥 들어온 적도 있고요.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도 저 때문에 힘든 걸 아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좀 나아진 후 모처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같은 회사를 다니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거의 알게 되는데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특별한 일도 없었거든요. 요즘 오빠 왜 그래? 내가 뭘. 그렇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뭐 하나 나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것도 없고. 솔직히 서운해. 아, 진짜. 야, 서화정. 너는 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내가 너 사정 아니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뭘?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혼자 돼서 외로워 아들 찾은 분이신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쫓아내야 있어? 뭐? 내가 전에 엄마가 너 생각해서 보낸 전복 반송됐다고 했을 때도 임신했다고 밥 한번 먹자는 연락도 죄다 무시했을 때도 이해했는데 그래도 손주 가졌다는 연락에 기뻐 온 분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복은 뭐고 연락은 또 뭐야? 그리고 내가 뭘 야박하게 굴었다는 건데? 시침이 떼지 마. 이미 증거도 있다고. 남편이 황당해하는 저에게 내민 것은 카카오톡을 캡처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며느라가라고 대화한 내역이었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에 이제 와서 친엄마 행세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구는 대화였죠. 자세히 보면 제가 설정해 놓은 카톡 사진도 다르고 제가 쓰던 말투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앞섰으니 제대로 보일 리도 없었죠. 잠깐만. 그 전에 오빠 엄마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 오빠가 알려줬어? 아니, 난 알려준 적 없어. 그럼 어떻게 오빠 엄마가 나랑 연락할 수 있는 건데? 난 오빠 엄마 연락처도 모르고 한 번도 연락받아 본 적도 없어. 뭐? 그리고 카톡 사진이며 말투며 잘 봐봐. 그게 나 같아? 그 뒤로 오빠 엄마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아이, 그럼 이건 뭔데? 그리고 전복 보냈다가 반송돼서 못 먹게 돼버렸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전복이고 연락이고 뭐고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엄마가 지금 없는 이야기 이렇게 꾸며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오빠 엄마 특기야. 20년도 전부터 13살짜리 상대로도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졌겠어? 남편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도 그 일에 자기가 쉽게 넘어갔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삼자 대면을 하자더군요. 임신한 몸으로 그 여자를 만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하니 떳떳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만약 내 말이 진실이면 이 모든 사실을 시댁에 말해도 좋냐고 하니 그러라고 하고요.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셋이 밥 먹자는 남편의 말에 싱글벙글 나타났어요. 저는 길게 시간 끌고 싶지도 않아 앉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오빠한테 저랑 나눈 카톡 대화라고 했다면서요? 어? 아니냐? 아니, 내가 괜히 불편하게 이런 걸 보여줘서 미안하다. 나는 내가 속상한 마음에, 아니요. 이거 저랑 한 대화 아니잖아요. 제 번호 아세요? 아주머니 제 번호 아시냐고요? 뭐? 아주머니? 예. 너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어떻게 아주머니란 소리가 나오니? 번호 아시면 지금 전화해보세요. 지금 당장 저한테 전화해보시라고요. 전화는 내가 지금 핸드폰을 놓고 와서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방에 핸드폰 있는 거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엄마, 진짜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이거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어?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얘가 진짜 생사람 잡네. 너가 그랬잖아. 앞으로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고 염치 없는 여편 내라고 했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요. 땡땡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조규자 선생님. 뭐? 그쪽은 절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말해줄 테니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18년 전에 당신 그 가짜는 괴롭힘에 죽으려고 했던 6학년 일반 서하정인데 기억 안 나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많은 학생들 다 기억하긴 어렵다지만 적어도 당신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제자는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얘 진짜 무서운 애네. 어디서 생사람을 잡는 거야? 정말 속상해 죽겠다. 나는 그저 아들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나온 건데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 어떻게 그래?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그 끔찍한 기억에서 헤어나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당신은 그걸 다 잊었다고요? 내가 찾아볼까요? 못할 것도 없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18년 전 땡땡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애들 찾아서 조규자 선생 아는 사람 찾아볼까요? 아, 맞네. 지영이가 그러던데. 홍희준, 걔가 아주머니랑 같은 학교에 부임해서 일한 적 있다고. 홍희준? 아니, 얘.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그래.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그리고 워낙 오래됐잖아. 너도 기억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거고 세월이라는 게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이 그때 애들 앞에서 내가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거 봤다. 지영이가 날 따라해서 싫어한다더니 왜 둘이 같이 다니냐. 선아 다이어리 훔쳐가지 않았느냐고 콕 집어서 내 사물함 먼저 열던 것도 다 기억한다고요. 엄마, 지금 하정이가 는 말 다 사실이냐고. 아니 나 더는 이 자리에 못 있겠어. 갈래. 내가 말했지? 나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 당장 아버님한테 말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뭐? 예. 태건이 아빠는 왜 끌어들여? 일단 친정하고 앉아봐라. 내가 그럴 작정은 아니었고. 놓으세요. 변명하려거든 아버님 앞에서나 하시든지. 저는 그 길로 무지막지한 힘으로 저를 붙들어두려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당장에 시아버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아버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엉엉 울면서 자초지종을 겨우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화를 억누르시며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쩔쩔매며 아버님 전화를 받았고 아버님은 다음날 바로 청주에서 올라오셨죠. 그 여자가 아버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버티자 아버님께서 그간 받지 않았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도 몰랐던 사실들이 오고 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친모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숨겼는데 아버님께서 해외 주재원으로 잠시 해외에 나갔을 때 외도한 것들이 들통이나 헤어진 거였어요. 시기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제가 그 여름방학 때 길에서 만난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가 시아버님이 아니라 외도남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 혼자 재발이 저려 괜히 저를 타겟 삼아 괴롭힌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당시 갑작스러운 그 괴롭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더 황당한 건 또 있었어요. 재혼 후에도 이혼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또 바람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희준이한테 들었는데 조규자 그때 승진 앞두고 같은 학교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다 학부모한테 걸려서 학교에서도 쫓겨난 거래. 아마 그리고 이혼한 것 같은데? 그날 시아버님을 만난 자리에서 친모는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했고 다시는 아들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일단락됐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동안 넘어가졌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는 그 여자와 연락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뱃속의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끔찍한 비극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가 계약한 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대출이 없다 뿐이지 저와 제 남편이 사회초년생부터 모은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 유산기가 보여 쓰러졌고 갑자기 휴직까지 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됐습니다. 여윳돈도 하나도 없고 이미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받을 만한 도움은 다 받은 터라 어렵게 대출을 받아 월세집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애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라 눈앞이 깜깜해졌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식 팔아서 어떻게 해결은 됐어. 주식? 주식에 대체 얼마를 넣어놨길래 집이 해결됐다는 거야? 요즘 난리난 그 주식 있잖아.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그게 크게 오르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으로 대출 조금 받으면 신축 아파트는 아니어도 뭐 연식 괜찮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살만하게 고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진짜야? 그럼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돼? 그렇다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저 뱃속의 아기만 생각해. 집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알았지? 응, 다행이다. 오빠, 진짜 다행이야. 진짜 나 눈앞이 깜깜했어. 내가 그럼 날도 추운데 와이프랑 내 자식을 거리에 나앉히게 할 줄 알았어? 어떻게든 길은 있어. 눈앞에서 전세금이 날아간 것만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주식으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 남편이 해냈구나 싶은 마음에 안도했죠. 태어날 즈음엔 이미 남편이 집계약을 끝냈다고 했고 비록 원하던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만하면 됐다 싶은 위치라 저도 만족했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집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해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는데 사사건건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원래 남편은 집은 비바람만 막아주면 된다고 할 정도로 무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벽지며 마루, 하물며 주방 구조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가며 신경을 쓰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인테리어 문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데 이상한 고집까지 부리면서요. 이 집에 디귿자 주방을 넣으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싫어. 짐이 없을 때야 깔끔하게 보이겠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짐 넣다 보면 지저분해 보일 건데 니은자로 하고 차라리 이쪽을 좀 더 길게 빼자. 동선이 별로 안 좋잖아. 그냥 디귿자로 해. 그게 더 예뻐 보여. 남편은 요리에 취미도 없고 주방에 관심도 없는데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주방 구조를 고집하는 게 이상했어요. 하도 제 의견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전셋집도 아니고 매매인데 처음부터 좀 신경 써서 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남편 친모 문제 아니면 싸운 적도 없는데 집 문제로 싸우는 일도 생기고요. 가전 가구는 원래 쓰던 신혼집 물건을 그대로 들여와도 되는데 커튼이나 소파도 이상할 만큼 고집하고요. 지금 집 거실에 맞춰 짠 거라 이사할 집에는 소파가 작잖아. 이왕이면 거실에 맞춰 소파는 다시 샀으면 좋겠어. 2년도 안 쓴 소파를 바꾸는 건 좀 아깝지 않아? 크기가 좀 안 맞는다지만 애 키우다 보면 어차피 거실에 애 물건 널리고 널릴 텐데 굳이 거실을 꽉 채울 필요는 없지. 정 바꾸고 싶으면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생각해도 되고. 내가 말을 안 하고 너한테 다 맞춰줘서 그렇지. 나는 패브릭 소파보다 가죽 소파 사고 싶었어. 가죽 소파?
우리 계약한 벽지나 마루 색깔 고려하면 당신 원하는 가죽 소파는 좀 안 어울리지. 애 태어나면 패브릭 더러워지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가죽이 낫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전 그러면 살면서 바꾸자니까. 고집은 너가 부리는 거잖아. 솔직히 돈도 내가 다 낸다는데 소파 하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남편이 원해서 간 곳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어 자책도 했어요. 거기다 이사 준비에 변호사를 만나 법률 문제를 따져보느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고요. 집에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겨 그런가 보다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 욕심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이사 날짜가 다가왔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은 터라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를 받았고 오자마자 제대로 짐 정리도 못한 채 누워야 했어요. 대충 남편이 먹고 싶다던 피자나 시켜 먹자고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지금 배달원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건가 싶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샤워하러 들어간 상황이라 너무 무섭고 놀라서 아무것도 못한 채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거실을 내다봤죠. 그런데 누군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 여자인 겁니다. 아유,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얘, 임신했다고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는 거 아니다. 엄마가 움직여야 뱃속에 있는 애도 움직이고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냐니? 나는 이 방을 쓰면 되겠구나. 밤이 늦어 짐은 내일 붙여오기로 했다. 짐군 안 해다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어떻게, 집은 어떻게 알고,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데요? 내 집 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뭘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는 거야? 역시 소파는 가죽이지. 너네 집에 쓰던 그 시원찮은 소파 마음에 안 들어서 들고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지 뭐냐? 주방도 그렇게 미운 자를 고집했다더니 어떻게 내 아들 의견을 잘 따라줬네. 그래, 여자는 자고로 남자 의견 잘 따라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거다. 갑작스럽게 난입한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말문에 막힌 채로 보고 있는 사이 남편이 나왔어요. 제가 기가 막혀 쳐다보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태연하게 그 여자를 맞이하더군요. 엄마 왔어? 아니 내일이나 올 줄 알았더니. 짐을 다 싸서 누워서 잘 곳도 없고 정신없어서 먼저 왔다. 근데 여기도 정신없기는 매한가지네. 화정이가 유산기가 좀 있어서 움직이지 말라더라고. 짐은 천천히 정리해야지. 오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 화정아. 일단 좀 쉬고 내일 이야기하자. 너 지금 안정해야 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 당장 설명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건데? 예, 일단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네가 나한테 악감정이 남아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네 남편 친엄마인데 자꾸 저 여자 네 아주머니니 그런 호칭은 좀 경우 없지 않니? 오빠, 설명해 보라니까?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뭘 설명하니? 너네 전세 사기 당했다며? 당장 오갈 곳도 없고 그 집에서 버티고 있지도 못한다길래 내가 그럼 도와주마 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고 집 샀는데 감사하다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이제 지난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난 너를 며느리다 할 테니 너도 이제 시어머니 대접 제대로 해라. 오빠,
주식으로 산 집이라며. 오빠 힘으로 해결한 거라며. 그게, 당장 살 길이 안 보여서 그랬어. 예전에 엄마가 너만 괜찮으면 엄마 돈 보태서 더 큰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미안하게 됐어. 근데 어떻게 당장 애는 태어날 거고 처가에 신세지거나 월세집 찾아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 집에 가든지 월세 집에 가면 되지. 왜 내가 이 여자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당장 나가. 당장 우리 집으로 가든지 해. 뭐? 내 아들이 왜 처가살이를 하니? 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라. 도움 줄 수 있는 친엄마가 있다는데 뭐하러 그 사서 고생을 하며 살아? 너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야.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니? 지난 날은 내가 잘못했다. 크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마음 좀 풀어라, 응? 그래, 화정아. 이미 지난 일이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화를 안고 사는 것도 애한테 안 좋아. 내가 집주인으로서 안방 차지해야 맞지만 큰맘 먹고 너네한테 양보한 거다. 그러니 너도 너그럽게. 화정아. 화정아.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뱃속의 아이가 잘못된 후였고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거짓말,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한 짓, 그리하여 내 아이를 잃은 일. 더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끔찍하게도 증오스러웠습니다. 당장 매일 이혼 서류 접수시켜. 화정아. 일단 퇴원부터 하자. 너 기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 몸 안 좋은 거 알아서 이럴까봐 말 못한 거였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떻게든 안정되고 나서 말했어야 하는데.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오빠는 어찌됐든 그 여자 도움을 받았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떡해. 지금 우리 상황이 찬물 더운 물 따질 때야. 엄마가 기꺼이 자기 돈으로 집을 내줬고 너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도 하게 해줬잖아. 다 너한테 미안한 마음에 엄마도 나름대로 마음 쓴 건데. 나가. 할 말이 없다. 나가줘. 제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 몸부터 추스러야 하니까 푹 쉬고 그때 다시. 제발 좀 나가라고. 저는 남편을 쫓아내고 바로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힘들게 유산 소식을 전했고 울면서 일단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간의 일을 빠짐없이 털어놓았고 그 일로 결국 아이까지 잃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정 아빠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시아버지 귀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 날이 밝자마자 시아버지까지 올라오셨고 결국 그 길로 다 같이 그 집에 가게 됐죠. 그 여자는 참 부지런하게 제가 없는 사이 바쁘게 짐 정리를 끝낸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를 보면서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다, 당신이 어떻게? 다 사정이 있어 그랬어. 애가 전세 사기 당했다는데 엄마가 도와야지 그럼 어떡해? 아버지, 제가 엄마한테 도움을. 시아버지는 바로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움찔할 정도로 엄청난 힘이었고 남편은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체격이 크신 편이고 지금도 나이에 비해도 체력이 대단하셔서 아마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어렸을 때도 남편이 혼날 때는 체벌을 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놀랐는지 바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이고 서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이 너는 개만도 못한 새끼다. 지 마누라도 지 자식도 뭐 하나 지킨 것도 없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야. 왜 이래요? 얘도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내가 돈 주겠다고 해서.
이 여편 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람나 자식 두고 나갔으면 평생 나타날 생각을 말아야지. 뭘 잘했다고 나타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분명 경고했잖아. 아니, 그렇다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사는 건 좀 아니죠. 당신이 화정이 어렸을 때 했다던지 내가 다 들었어. 당신이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지. 그 어린 것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못해. 태건이 너도 네 엄마가 한 짓을 알면서 어떻게 화정이한테 네 엄마 얼굴을 보게 살게 해? 그거야. 막말로 이미 지난 일인데 애가 너무 예민해서 그 순간 이번엔 저희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 여자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뭐? 예민해? 화정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니년 때문에 내 자식도 죽을 뻔했고 내 손주도 죽은 거야. 죽어. 나가 죽으라고. 아유, 이거 왜 이래? 나 놓으라고. 사돈, 마음 풀릴 때까지 이 녀석도 흠씨 밟아주십시오. 내가 책임집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이 녀석 반 죽여놔도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돈이랑 며느리한테 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머리 숙여 저희를 향해 사과했어요.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친정아빠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을 때려주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꾹 참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10번도 더 죽여놨겠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고 죽은 손주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화정이 그 어린 시절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닌데요. 김서방, 잔말 말고 이혼하게. 그리고 다시는 그 뻔뻔한 얼굴 우리 화정이 앞에 나타나는 일 없게 하고. 아버님 잠시만요.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제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만은 제발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님, 화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제발. 그냥 오빠 엄마랑 살아. 나보다는 그게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평생 반성은 하고 살아. 난 몰라도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우리 아이한테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 갖길 바래.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고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던 남편은 시아버지의 으름장에 합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선 뒤늦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뒤였어요. 돈이고 뭐고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저 두 모자에게 뭐라도 받아내라고 하셔서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길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요구한 위자료를 순순히 내주더라고요. 남편이나 그 여자나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친한 동료 한두 명에게 이야기한 이 사태의 전말이 회사 전체에 퍼져 결국 남편은 사직했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직했어요. 다들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얼핏 전해 듣기로는 아이도 잃고 이혼한 처지를 다 그 여자 탓을 하며 서로 연락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 이득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었던 인연을 제가 아프다 힘들다 할 때는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어 원망스럽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때 제 말만 들어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가장 아끼고 수십 년을 함께해야 할 배우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았으니 진작 헤어지길 잘했다 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